자,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입니다. 그동안 별 생각이 없으셨겠지만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실수 계수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근의 공식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근의 공식에 의해 근 x를 써보잖아요. 그럼 x는 누구냐면 근의 공식 어떻게 외우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2 곱하기 2차항의 개수분의 마이너스 1차항의 개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차항의 개수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차항의 개수 곱하기 상수항이요. 알겠죠? 네. ABC냐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죠.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부호를 판정해 왔냐면 저 근호 안의 식을 판별식이라고 불러서 저 아이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중근이냐, 허근이냐를 판정해 왔어요. 맞아요? 그 이유는 바깥에 있는 이 아이들이 실수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깥에 있는 이 아이들이 허술하면 근호 안이 음수냐, 양수냐가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어떤 단서가 붙냐면 물론 중3 수학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A, B, C가 실수이면 이런 얘기가 붙어요. 즉 실계수 2차 방정식에 대해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에 따라 근이 결정되죠. 근이 판별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얘를 이제 determination D자를 따서 이렇게 판별식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고 알고 계시다시피 이 판별식이 양수이면 근을 구하지 않고도 뭐라고 생각해요?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판정을 하죠. 판별식이 0이면 얘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인데요. 중근이라는 명칭만 알고 있고 이걸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 이걸 중근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근은 다른 말로 뭐예요? 서로 같은 두 실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중근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근이 겹치는 거잖아요. 겹치는 근의 총칭이 아니에요. 중근은 그냥 이 중근에서 2라는 말만 생략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3차 이상의 방정식을 풀면 근이 3개 이상 발생하거든요. 3개의 근이 겹치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3중근이요. 4개의 근이 겹치면 4중근이요. 이런 식으로 네이밍합니다. 알겠죠? 2중근의 2자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이 안 겹치면 안중근, 죄송합니다. 예. 아시겠죠? 예. 훌륭하신 분이죠? 예. 일단 그렇고요. 예. D가 음수이면 서로 다른 두 허근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영웅이라는 영화를 아주 감명 깊게 봐가지고요. 네. 보셨나요? 노래가 너무 많아서 감상이 약간 방해가 된 느낌이긴 했는데. 네. 잘 안 보여? 오케이. 혹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면 말씀하세요. 글씨가 작진 않아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특히 언제 2차 방정식이 어떤 꼴이냐면 이런 꼴인 경우에요. 이 경우에 D를 써보면
D는 뭐였어요? 1차항의 개수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차항의 개수 곱하기 상수항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얘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D는 부호를 결정하려고 만드는 식인데 4배 돼 있으면 숫자만 좀 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경우 D가 아니라 4분의 D. 진짜로 D를 4로 나눈 값이에요. 이것도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 곱하기 상수항.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죠. 좀 눈여겨보실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에요, 여기. 이게 이제 중3 과정에서 뭐라고 했어요? 해가 없다. 되게 깜깜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해가 없다고. 네. 그런데 인상을 써버리네. 네, 이제 우리는 해가 없다고 부르지 않고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x의 2차 방정식 이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갖도록 하는 상수 m값의 m의 값 또는 그 범위를 정하시오. 이게 학생들이 진짜 많이 틀리는 문제거든요. 이것도 이제 서술형으로 단골 출제되는 문제인데 여기 문제 2차 방정식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럼 무슨 뜻이니? 무슨 뜻이냐고. 2차 방정식이라는 뜻이니? 2차의 개수가 0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m이 마이너스 4가 아니에요. 이걸 빠뜨리고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문제에서 2차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2차의 개수 0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예.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여기서 판별식 4분의 D 써도 되겠죠? 그럼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8일 텐데 얘가 이러면 되겠어요? 그럼 얘가 m 플러스 2하고 m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m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m이 4보다 크다. 이렇게 값이 얻어질 텐데 이것만 답으로 쓰는 친구들이 정말 많겠죠, 여러분. 근데 여기 m이 마이너스 4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2라고 하면 요 1, 2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그 2번 식을 그대로 적고 m은 마이너스 4가 아니다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답지에서는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의 정답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적는 방식을 좀 더 선호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m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에 보시면 마이너스 4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것만 빼고 다시 쓴 거죠. 그래서 이 1 조건을 실수하고 답을 적는 경우가 진짜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알았니? 알았어요? 네. 자, 그런데 만약에 2차 방정식이다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럼 1 조건 빼도 되냐? 여전히 안 돼요. 왜냐?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m 더하기 4가 0일 수 있잖아요. m 더하기 4가 0이면 m이 마이너스 4죠. m이 마이너스 4일 때 이 방정식이 뭐가 돼요? 1차 방정식이 되는데 1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이 한 개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수 없거든요. 그럼 여전히 m은 마이너스 4가 아니어야 돼요. 이해해요? 네. 그래서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없었더라도 m이 마이너스 4가 아니다라는 조건은 사라지진 않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k에 관계없이 이거 보니까 뭐 떠올라 친구들? 제가 앞쪽 단원 항등식에서 항등식을 뜻하는 5가지 표현이 있다고 했죠. k에 대한 항등식, k의 값에 관계없이 모든 k에 대하여 임의의 k에 대하여 어떤 k에 대하여 이 5가지의 표현을 돌려 쓴다고 했고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알겠죠? k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을 보고 이거 k에 관한 항등이구나. 그러면
중근 갖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쓰는 건 맞거든요. 그죠? 판별식을 쓰는 건 맞는데 정리하시면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K가 항등해야 되니까 항등이라는 것은 K가 식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했어요. K가 식에 영향을 못 주게 하려면 K의 계수가 0이 한다고 했죠. 나머지가 0인 이유는 그냥 등식이 참이되기 위해서 0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A는 0이고 B는 1이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쉽죠? 그죠? 네. 쉬우니까 제가 빨리 끝나겠다고 한 거예요. 자, 다음. 두 근이 서로 같을 때면 중근 쓰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하필이면 유리수 PQ라는 표현이 있네요. 유리수 PQ라는 표현이 왜 줬을까? 이 문제를 풀 때 뭘 쓸 것이다? 무리수의 상등을 쓸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리수의 상등에는 개수의 유리수 조건이 필요하고요. 복소수의 상등에는 실수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아시죠?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근이 서로 같을 때니까 중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판별식 보겠습니다. 판별식은 P 플러스 2 루트 2 이놈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Q 플러스 4 루트 2 이놈이 0이어야 된다는 상황이고요. 보통 이러면 문제 못 풀잖아. 부정방정 형태란 말이야. PQ 두 개를 알아야 되는데 시간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근데 무리수의 상등 때문에 문제 풀린다는 얘기니까 전개했을 때 루트 2를 안 달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야. 걔들 다 모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2를 달고 있는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루트 2를 달고 있는 애들 누구니? 4P? 그죠? 예. 네. 마이너스 16. 이렇게 될 거고, 지금 여기도 유리수고, 여기도 유리수이기 때문에 무리수의 상등에 의해서 이놈도 0이고, 이놈도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P는 얼마? 4고요. P4를 저희가 대입하면 Q는 6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넘어가도 되죠? 네. 자, 복소수 계수 2차 방정식도 등장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A, B가 복소수인 상태예요. 그러면 근해 공식을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여기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전체의 실근이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실수나 허수일 수 있다는 얘기니까. 맞아? 그럼 복소수 계수로 확정되면 판별식을 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확인할 수 있겠냐면 이 뿔마가 의미가 없어지는 판별식이 0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중근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때 중근은 여기가 없어진 값이겠잖아요. 근데 A, B가 뭐냐를 알아야만 이게 서로 같은 두 실근인지 서로 같은 두 허근인지 확인되겠네. 그러니까 중근인 것만 알지 이게 실근인지 허근인지 확인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이 문제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옵니다.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자주 안 나와요. 어쩌다 나오거든요. 그럼 또 틀릴 거야. 그러니까 잘 기억해놔. 알겠지? 예. 그래서 복속에서 2차 방정식은 복소수 계수 2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라는 말은 대부분의 경우에 라는 뜻입니다. 판별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저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을 자주 만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문해력이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지 않으니까 자, 저거의 뜻에 대해서 간단히 말을 해드리면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단 말은 아주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가끔 쓸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끔 쓸 때도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다만이란 말이 나오는 게 가끔 쓸 때를 얘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중근의 경우 판별이 가능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때에도 뭐든 알 수 없다고요? 실근인지 허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복소계수 2차 방정식 여러분 눈앞에 놓여 있는데 미정계수를 가지고 있고요. 걔가 실근 간다고 해요. 그럼 판별식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중근 말고는 판별식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중근은 갖는다고 할 때만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언제만 쓸 수 있다고? 중근의 경우에만 판별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다른 상황에서 판별식 써봐야 답이 안 나오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 찾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밑에 예제가 있는데요. 이 예제가 중근의 경우에 판별하는 문제입니다. 보세요. 미정계수를 가지고 있고 복소계수입니다. 그죠? 두 근이 서로 같을 때 어김없죠. 판별식을 쓰게 하고 싶으면 중근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근만 판정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중근 조건이니까 복소계수이지만 판별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저것 좀 한 번 더 적을게요. 복소수 계수이지만 중근이므로 판별식을 사용하겠다. 이렇게요. 이 말의 뜻을 아시죠? 평상시에 쓰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야. 자, D는 자, 이놈은 0이다 이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 B의 실수 조건이 있죠. A, B의 실수 조건이 있다는 건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하는 얘기예요? 복소수의 상등 이용할 거니까 I 달고 있는 놈하고 안 달고 있는 놈 구분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A 제곱하고요. 마이너스 4하고요. 마이너스 4B는 I가 없어요. 그래서 저출선인 거죠. 죄송합니다. 네. 자, 이제 I를 달고 있는 아이는 누구예요? 4A하고 마이너스 16인가요? 맞니 친구들아? 자, 그럼 복소수의 상등에 의해서 이놈 0이어야 되고 이놈 0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는 4고요. B는 3이다. 자, 방금 뭘 사용했다고요? 복소수의 상등이요. 이해하시죠? 자,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가도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이거 봐봐요.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x과 y가 한 개뿐이래요. 이게 뭔 뜻일까? 중근이요? 제 생각에는 얘를 인수분 했더니 여기도 1차식이고 얘도 1차식인데 이 두 개가 평행은 아닌 형태. 왜냐면 아니다. 그 형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건 또는이니까. 그러네요. 그게 아닐 것 같네요. 그게 아닐 것 같고 그냥 x에 관한 방정식으로 보면 x가 하나밖에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x가 중근이다 이거겠네요. 그죠? 예. 그럼 이거 x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자, y에 대해 정리하셔도 돼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 2y 플러스 k x 그리고 y의 제곱 더하기 여기도 그냥 기왕 상수항은 y에 대해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죠. 이렇게 제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xy가 한 개뿐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x에 대해서 중근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만족하는 x가 한 개다 라는 말은 이 근이 중근이라는 말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별식 4분의 d 이놈이 (0)이어야겠네요. 자, 이걸 정리를 해보면 플러스 2y겠네. 그리고 더하기 10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정리될 거거든요. 근데 이건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죠. 근데 얘도 만족하는 y가 한 개야 말이 되겠죠? 그럼 얘도 여전히 중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4분의 d를 쓰시면 이게 0이 돼야겠네요. 그러면 k의 제곱이 9라는 얘기니까요. k는 누구에게 보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3이에요. 누구에게? 뭘 자꾸 보내. 됐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자, 뒷장에 세 문제밖에 없습니다. 빨리 끝내고 쉬죠. 알겠죠? 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 구하라는 게 a 더하기 b,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마이너스 3ab. 희한하지 않냐? 문제가 희한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뭐가 희한하냐면 실근 조건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부등식이잖아. 근데 부등식을 풀었는데 이런 게 얻어진다고? 엄청 특이하죠? 이거 엄청 특이한데 어떤 상황에서 얻어질 수 있냐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뭐 마이너스 2 전체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따위로 식이 쓰지 마세요. 이거 풀 거예요. 풀면서 나올 거예요. 이따위로 식이 써지면 크다가 의미가 없어지죠. 왜? 마이너스 때문에. 같다만 의미가 써지죠. 그래서 부등식이지만 등식처럼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되게 드문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 이상하다 이 생각하면 안 돼. 하나도 안 이상해요. 알겠죠? 하나도 안 이상해.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게 이제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냥 실근이니까 판별 쓰겠지만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예측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실근이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쓰는 건데 0보다 크거나 같다 쓰는데 a 더하기 b가 구해진다고? 에이씨 문제 오타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부등식도 판별식을 이용해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방정식처럼 풀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알겠니? 그래서 4분의 d를 구해보면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플러스 a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잖아요. 자, 여기서 잘 봐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이 식을 뭐 하려고 변형한다고 했어요? a 플러스 b를 구하기 위해 변형한다고 했어.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수학 못하는 친구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걸 보고 이거 세 항짜리 제곱의 전개식이다. 1의 제곱, a의 제곱, b의 제곱 2개 곱해서 2, 2개 곱해서 2, 2개 곱해서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앞에 있는 저거 어떻게 바라봐야겠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겠냐?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지 않냐? 제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우린 A 더하기 B를 구하려고 지금 식을 변형하는 거잖아. A, B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식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부등식 하나밖에 없어. 알겠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정리를 해보면 A 더하기 B를 하나로 바라봐 주라는 얘기잖아, 지금. 1 마이너스 2배 A 더하기 B. 그리고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배 A 더하기 B의 제곱 이렇잖아요. 정리하면 A 더하기 B의 제곱은 이렇게 마이너스 붙어서 하나고요. 마이너스 2A 더하기 B고요. 상수항 계산하시면 이렇게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이게 얘에 관한 완전 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 거구나.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 A 더하기 B를 한 문자로 본 거예요. 얘 플러스겠다 그러면. 잘못 쓴 거죠, 부호. 그죠? 예.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보세요. 제가 처음 예측한 대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뭐처럼 풀린다고요? 등식처럼 풀린다고요. 부등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실수의 제곱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를 달면 그죠? 0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0보다 작아지잖아요. 그죠? 예. 따라서 A 더하기 B는 얼마여야 된다?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 이해되니 친구들아? 이해돼? 자, 그러면 이것도 진짜 센스인데 두 번째로 구하라는 게 뭐냐 얘가? 두 번째로 구하라는 게 뭐예요? A 더하기 B 말고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B를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근데 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A 더하기 B로 보이는 거죠. 그럼 얘가 뭘로 보이냐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3AB A 더하기 B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그죠? 그럼 갑자기 얘가 A 더하기 B의 세제곱으로 보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이해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문제입니다. 판별식 문제일 뿐만 아니라 0보다 큰 같은 부등식을 마치 무슨 식처럼? 등식처럼 풀어내고 있어요. 엄청 특이한 거예요. 그죠? 네, 굉장히 특이하다. 이런 얘기고요. 물론 연립부등식의 경우에는 값이 구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 실수만 공유하거나 이러면. 그죠? 예. 그런데 2차 부등식이 이렇게 값이 구해지는 경우는 흔치 않죠. 자, 다음 8번.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는 조건 알고 계시죠? 이거는 중3 때 배우는 거잖아요.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는 조건 뭐라고 배워요? 일단 처음에 배울 때는 사실 2차식이잖아요. 그죠? 처음에 배울 때는 어떻게 배우죠? 중간에 x 들어있는 걸 반 제곱이. 그렇죠. 1차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다. 똑똑해요. 그죠? 1차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맞아? 그런데 2차 방정식 배우고 나면 어떻게 배우죠? 그냥 2차 방정식이라고 치고 얘가 완전 제곱식 된다면 중근 간다는 얘기 아니냐. 그럼 판별식 0이다.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은 중3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차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다. 맞죠? 맞잖아. 우리가 완전 제곱식 만드는 방법이 그거잖아. 그지? 그래서 쓸 수 있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의 제곱이 AB 더하기 BC 더하기 C예요. 같다. 쓸 수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죠? 저 3이 있구나. 3 생각해서 해야겠다. X가 1일 때 그렇고요. 여기서는 3이 있으니까 3으로 묶어서 하시면 되는데 그냥 판별식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2차식이 저게 지금 2차 방정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채점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저 위에 나와 있는 2차식은 2차 방정식 아니죠. 2차 방정식이 아닌데 판별식을 쓰면 감점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등식이 아닌데 무슨 방정식이냐? 방정식이 아닌데 무슨 판별식이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놈이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한 줄만 쓰면 감점 당할 일이 없는데
바로 판별식을 쓰시면 사람에 따라 감점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이거의 판별식을 4분의 D를 쓰시면 이놈이 0이어야 되죠? 그럼 전개해서 풀어보면 이놈이 0이어야 되죠? 마지막에 나온 식 무슨 뜻이냐 얘들아? 곱셈 공식에서 배웠잖아. 마지막에 나온 식 무슨 뜻이야? A는 B는 C예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면 안 되는데. 아니 여기 곱하기 2를 하잖아. 그치? 그럼 얘가 2a제곱 더하기 2b의 제곱 더하기 2c의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이고요. 이게 지금 등식이니까 선생님 곱하기 1을 한 거고 등식이 아니면 곱하기 1을 못 하잖아요. 그럼 2 곱하고 2분의 1을 묶으면 돼요. 어차피 변형은 가능하다. 알겠지? 자, 여기서 a제곱 하나 갖다 쓰고 b제곱 하나 갖다 쓰고 마이너스 2b 갖다 쓰면 얘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죠. 남은 b의 제곱 하나하고 c의 제곱 하나하고 2bc 갖다 쓰면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됩니다. 남은 c제곱 하나하고 남은 a제곱 하나하고 마이너스 2c에 갖다 쓰면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적힌 식이 무슨 식입니까? 실수의 완전제곱의 합이 0이다라는 식이잖아요. 실수의 완전제곱의 합이 0이려면 모든 실수의 완전제곱은 0보다 크게 작기 때문에 0이 될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은 각각이 0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따라서 A는 B는 C다 이거고요. 잘 훈련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미 이 식 나오는 순간 A는 B는 C다. 바로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저 식이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식이야. 어디 있는 식이에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인수분해된 식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뺀 남은 식이죠. 그게 0이다. 그럼 A는 B는 C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얘기 했었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거나 A는 B는 C이면 실수의 세제곱의 합은 세 실수의 곱의 3배와 같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은 3ABC다. 얘기했어 안 했어? 얘기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잊을 거라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또 얘기할 거고 또 얘기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잊지 않게 되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자, 다음 문제. 자, 이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실수계수에 대한 2차식이 2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지금 내가 뭔지 몰라. m이 뭔지 모르잖아 지금. 뭔지 모르는데 인수분해 어떻게 해. 알겠지? 예. 근데 인수분해해보면 이렇게는 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잖아. 근데 여기에도 지금 1차식이 들어가고 여기도 지금 1차식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이에요 지금. 알겠죠? 지금 이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고등 하에 나온 얘기인데 그냥 동치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서는 뭐 인수분해될 조건은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자, 근데 선생님이 인수분해 못하겠으면 뭐 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인수분해 안 되는 2차식이 있다 없다? 이 세상에 인수분해 안 되는 2차식이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요. 우리한테 누가 있으니까? 강제 인수분해. 누구? 근해 공식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강제로 인수분해를 시도할 거예요. 그럼 이걸 x에 대해 정리를 해봐야겠죠? 자, x에 대해 정리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3 y 플러스 1x 더하기 my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아? 자, 이게 지금 2차식이지만 우리는 강제 인수분해 할 거기 때문에 이걸 2차 방정식으로 취급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이때 근해 공식을 써서 근을 찾아볼게요. 근은 그럼 뭐가 나오냐면 4분의 3y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편의상 d라고 쓸게요. 이때 d는
이렇습니다. 저 근원에 들어갈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그냥 D라고 쓴 거야. 알겠지? 그럼 얘를 강제 인수분해 시도한다면 우리 배웠잖아요. 얘가 이제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야 맞냐면 2를 밖에다 두고 근을 하나씩 빼면 되죠. 플러스인 근이 있고 마이너스인 근이 있잖아요. 그럼 4분의 3y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d가 있을 거고, 그리고 (4분의 3y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d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 것 같습니까?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지금 누가 들어있냐 얘들아? 근호가 들어있지. 아직 잘 모르실 텐데 근호 안에 문자가 들어있으면 무슨 식이라고 하냐면 무리식이라고 해요. 무슨 식이요? 무리식이요. 예. 근호 안에 문자가 있는 경우 무리식이라고 합니다. 분수에 문자가 있는 경우 유리식. 알겠죠? 분수식. 그리고 근호 안에 문자가 있는 경우 무리식이라고 하고요. 분수식과 무리식은 고등수학 하의 교육과정이에요. 아무튼 다양식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1차식이겠어요? 1차식이 아니겠어요? 1차식이 아니겠죠? 그럼 저 근호가 있는 게 문제거든요. 1차식이 되려고 하면.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저 근호를 없애려면 D가 뭐 해야겠어요? 0이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진짜 많은데 완전 제곱식이어도 돼요. 근호 밖으로 나오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D를 정리를 해보잖아요. D가 지금 뭐였냐면 9 마이너스 8m y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10y 그리고 더하기 8이죠. 아니다. 더하기 1이냐? 여기 마이너스 1이 아니구나. 잘못 썼죠. 예. 여기 마팔이에요. 제가 급하게 쓰다 보니까. 그럼 여기가 더하기 1이죠. 예. 요놈이 완전 제곱식 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근데 아까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뭐라고 했어요? 2차식을 그냥 2차 방정식으로 보고 다시 판별식이 0이다 쓰면 된다고 했잖아요. D는 아까 썼으니까 얘의 판별식은 4분의 D'라고 할게요. 아까 구분하기 위해서. 그럼 25 마이너스 9 플러스 8m이거든요. 이게 0이어야 되니까 m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이제 서술형 답안을 작성할 때요,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객관식이나 단답형을 풀기 위해서 문제를 재빠르게 풀고자 한다면 2차식이 XY에 관한 2차식이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조건을 기억해서 보통 많이 풀거든요. 자, 이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XY에 대한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조건을 물어본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제 원리는 저렇지만 매번 저런 식으로 하는 거 귀찮잖아요. 그죠? 무엇을 기억하시면 되냐면 잘 보세요. 위의 과정을 x에 관해 정리해서 첫 번째 얻은 판별식 있죠. 그죠? 그게 어차피 y에 관한 2차식이잖아요. 걔의 판별식이 0이죠. 그래서 이거 뭐라고 보통 기억을 많이 하냐면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기억해서 많이 풉니다.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나중에 뭘 까먹냐면 문제 자체가 뭐였는지를 까먹어요. 판별식의 판별식은 0이다. 이 문장은 기억하는데 문제가 뭐였는지를 까먹어요. 그러면 안 돼요. x, y에 관한 2차식이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조건입니다. 그게 뭐냐면 판별식의 판별식은 0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예, 5분만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